서울대교구가 오늘 사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새사제 24명을 배출했습니다. 교구 사제 1000명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도의 입회자가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소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수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립과 은둔 속에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뿐 아니라 교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오늘 오후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 소속 1명을 포함해 24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앞서 의정부 교구에서도 7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영 부제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조현용 프란치스코. 예, 여기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훈시를 통해 이제 이 부제들은 성품 성사로 사제직에 올라 스승이요 사제이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봉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신약의 참 사제로 축성되어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주교의 사제직에 결합되어 복음을 전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기르고 특히 주님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며 하느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정 대주교는 이어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착한 목자를 여러분은 언제나 모범으로 삼으십시오. 이번 서품식에서는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 1명을 포함해 24명의 부제가 사제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오늘 서품식에서는 화제와 감동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동생 사제가 2명 탄생했습니다. 김세영 신부의 동생인 김재영 신부, 오준혁 신부의 동생인 오진우 신부가 그 주인공입니다. 2명의 새 사제가 동시에 탄생한 본당도 나왔습니다. 바로 오금동 본당으로 조현용, 유한동 새 사제를 맞이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내동 본당은 박종관 신부를 배출하며 본당 설립 이후 21년 만에 첫 사제 탄생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이번 서품식으로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는 9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기경 1명을 비롯해 대주교 1명, 주교 3명, 몬신열 5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 추세대로면 서울대교구의 사제 수는 2025년 10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일 진행된 부제 서품식에서는 서울대교구 17명, 국제선교신학원 레뎀토리스 마테르 1명, 성바오로 수도회 1명 등 19명이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서울대교구의 올해 서품식 주제 성구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입니다. 수품 대상자들이 직접 이 성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참된 봉사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 사제들의 출발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 주길 두 손 모아 청했습니다. 한편 의정부 교구는 지난 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교구장 이기현 주교 주례로 사제 부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서품식에서는 고광원 부제를 비롯해 7명이 사제품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목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제도 4명 탄생했습니다. 이기현 주교는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서 기도하는 사제가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서울대교구와 의정부 교구의 서품식 실황을 각각 생중계했습니다. CPBC 김원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화 기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그 시점은 빠르면 올해 4월쯤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하고 나니까 해수부가 작년 10월에 런던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 가서 문제 제기를 소극적으로 한 것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한국의 해양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차례 해양수산부에 그런 연구를 요구하고 그런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만 해수부도 그런 우리의 국제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온적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늑장 대응도 했었고 무조건 자료를 내놓으시오 하고 하면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는 반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놓으시오 했어야 될 것이고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한일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서란 지적이 나옵니다. 위성곤 의원은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없는 외교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정말 굴욕적인 자세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죠. 1월 30일에 서울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이런 그 정부의 자세는 정말 개탄스럽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은 없는 걸까? 저희가 관련되어서 대응단을 구성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토론회도 국민의힘 보고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하자고. 그런데 여기에 거부를 했어요. 방류까지 4개월 정도 남은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한뜻으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통해 잠정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고립과 은둔 속에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고립과 은둔 경험이 있는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은둔을 선택한 순간부터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에서 이미 저는 탈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글렀다. 나는 이미 틀렸다. 서울시 조사 결과 6개월 이상 외부와 관계를 끊고 고립과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은 서울에서만 4.5%, 12만 9천 명에 이릅니다. 고립과 은둔 생활의 원인으로는 실직 또는 취업의 어려움을 꼽은 응답자가 4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리적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몸소 인식하고 상담과 교육을 해오고 있는 김혜영 신부는 자본주의의 병폐와 이를 추종하는 잘못된 교육이 이들을 고립과 은둔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자본주의 피해에 의한 것이라고 보면 될 텐데 그 무한 경쟁 안에서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하려니 차라리 오히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 상존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지금 그러는 거죠. 이는 사회에 대한 공포와 대인 기피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거대해서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아직도 저는 사회가 그렇게 따뜻하다고는 사실 못 느끼거든요. 그냥 따뜻한 사람이 있는 거지 사회가 따뜻하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가정에서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성공만을 강요하는 것도 은둔형 외톨이를 양산하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하는 일은 하느님의 자비, 그 모성애적인 그 자비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인데 엄마의 역할 자체를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고
또 알고 있더라도 이 사회가 그 역할을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가 2019년 지자체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마련했고 서울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홍걸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지만 정작 정책을 통합관리할 상위법은 없는 상황. 중앙정부 차원의 통계 파악과 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고립과 은둔에 내몰린 이들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의 대상으로 보거나 지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니트 오피스 프로그램 운영자는 그런 시각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고립된 채 죽어도 죽은지 모르지 않는 그런 사회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사목적 대응은 어떨까?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 전문 조직이나 인력을 갖춘 곳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본당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 기관들의 사목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존중, 금전적인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CPBC 윤재선입니다. 어제는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성 생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수도의 입회자는 꾸준히 줄었습니다. 성소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수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남녀를 불문하고 수도의 입회자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전체 수도자 수는 늘었지만 수련자는 줄었습니다. 수도의 입회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수도의 회원이 몇백 명 되는 규모가 큰 수도원조차 성소자가 없어 홍콩이나 필리핀 등지 국제수련소를 운영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구 설립 수도회는 2017년을 기점으로 외국인이 한국인 수련자보다 많아졌습니다. 이 또한 남녀를 불문합니다. 사도생활단 소속 여성 수도에도 외국인 수련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흔히 수도자는 교회의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이 사라지면 교회의 덕이 사라진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수도의 성소 담당자와 사제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명으로 줄고 내년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쩌면 한국의 이 수도 성소를 나타내는 어떤 바로미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레시오에도 성소자가 줄면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도 성소자 감소의 원인은 무엇보다 인구 감소 영향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수도자들은 자신들부터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과 자기 수행에서 닦여진 영성의 한계가 나지 않는 것이 수도애들이 겪고 있는 성소자 부족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수도 성소자 감소는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수도 성소 발굴이나 모집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더욱더 친절하게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을 애정어린 친밀함이라고도 하는데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야 되는데 가톨릭 동아리에서 어떤 한 학교를 맡아 전담하는 그런 시스템들과 좀 신앙 깊은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노력들은 현재 아주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도자답게 초심을 찾고 수련에 매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수도자는 교회의 생명과 성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몫을 충실히 살아갈 때 그 빛을 보고 영적인 빛을 보고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소자 감소에 대해서 너무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주신 새로운 쇄신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기존 수도자들이 먼저 성인이 돼야 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